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요. 조건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이에요. 효력이 그러니까 성립이 아니에요.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되죠. 법률행위니까요. 우리가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이니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임의성이죠. 그다음에 법정 조건은 그래서 조건이 아니고요. 103조 위반은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법률행위니까요. 효력이니까 성립 그러면 안 돼요. 발생은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는 소멸이에요. 해제 조건은 소멸이에요. 언제요? 장래. 장래 발생, 장래 소멸이에요. 장래니까요. 이미 성취한 것 있죠? 그것을 기성 조건인데 이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는 플러스인데요. 플러스인데 이것은 민법상의 조건 아니야. 장래니까. 불확실해야 되잖아요. 불확실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확실해버리면 그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확실, 조건하고 기한은 한 끗 차이에요. 확실이냐 불확실이냐. 그러면 성취할 수 없잖아요. 성취할 수 없는 거 이것을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불능은 꽝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했으니까 기성은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요 의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조건의 의사가 있어도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의사니까 표시가 안 됐으니까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어음에 보증을 붙일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요. 어음을 발행할 때는 조건을 붙이면 안 돼. 어음을 발행할 때는. 어음의 발행에 보증을 쓸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이나 기한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아까 그래서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고 그랬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아까 우리 기한은 소급 장래효냐 소급표냐 할 때 이게 나왔잖아요. 조건은 합의로는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은 절대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건에서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 봐봐. 정지 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지는 항상 조건은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현재 효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요.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생을 해. 발생하니까 그래서 플러스라고 그래. 아까 해제는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조건은 뭐냐? 효력을 현재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현재 효력이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다가 조건이 성취하면 이렇게 발생하죠. 봐. 여기 보죠. 여기가 2월 1일이고 여기가 10월 1일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내가 지금 얘기해서 지금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뭐 하면? 합격하면 합격이 조건 성취해요. 그때 차 사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때 만약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럼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그럼 무효예요. 봐봐요. 정지 조건이 성취하면 발생하는데 성취를 안 했죠. 안 하니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무효가 돼. 그래서 그러면 정지 조건 플러스 성취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정지 조건은 또 우리 아까 대리에서 입증 책임이 4개 있었죠. 그런데 정지 조건에도 입증 책임이 3개가 있어요. 이게 또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원래 봐봐. 원래 그냥 계약을 하면 봐요. 나 너 차 사줄게. 그럼 차 사줘야죠. 합격하면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합격할 때까지는 안 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지 조건보다 조건부 법률이다 이 말은 정지 조건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지 조건에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 야 내가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겠지? 오늘 사준다겠어? 이렇게. 그런데 조건부란 말은 뭐예요? 조건이 붙어있다? 이러면 조건이 붙어있단 말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차 사줄게 그러지 시험에 합격하면 사줄게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면 사줄게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지. 그러면요 조건이 붙어있는지 이것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요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말이 뭐예요? 성취됐다?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면 차를 한 대 가질 수 있죠. 그럼 뭐다? 권리를 뭘 했다?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취득한다.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니까요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야. 나 시험에 합격했다고.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나 시험에 합격했다. 차를 사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나 합격했으니까 차 사달라.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요 해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소유권 유보부죠. 소유권 유보부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2월 1일 오늘요 갑이 을한테 차를 팔아. 중고차를 팔아. 100만 원에 팔아. 그러면서 말하냐 10월 1일 날 잔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내. 그러면 10월 1일 날 잔금을 치르면은 너 것이 되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매도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요 집을 팔아 차를 팔면서 잔금 치르면 너 거,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내 거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저 소유권 유보란 말은 소유권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알겠죠?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난데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현재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언제까지? 잔금을 치를 때까지.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 거죠. 치르기 전까지는 매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 유보부를 정지 조건부다. 잔금 치르면 매수인,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매도인. 알죠? 이걸 소유권 유보부.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그래서 정지 조건부다 이렇게. 여기 봐봐요. 가등기는 정지 조건부, 채권적 청구권, 시기부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등기를 봐봐.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본등기를 해야지 되죠.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언제? 조건이 뭐를 해야? 성취해야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XO 똑같죠. 매수인, 채권 청구권 매수인. 매수인 현재 소유자가 없죠. 소유권이 없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XO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정지 조건부에는 가등기할 수 있다. 정지 조건부에는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할 수 있다. 정지 조건에 가등기,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여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내용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요, 정지 조건이 성취하면, 우리가 봐봐요. 정지 조건이 현재 효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정지 조건이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현재 효력이 없죠. 언제 효력이 있어요?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있죠.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조건이죠. 그럼 해제 조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다르죠? 해제 조건은 지금 현재요, 내가 여러분 봐봐. 갑이 을한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뭐냐? 야, 차 타고 다녀. 내 차 타고 다니면서 공부해.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하면 차 돌려줘. 합격하면 차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는데 합격하면 돌려줘야 돼. 지금 현재 효력이,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효력이 있죠. 나중에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소멸이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래. 정지 조건은. 그래서 여러분요, 집에서 여러분들이요, 게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야, 너 게임하는 거 밥상 차리면 그때까지만 게임해. 밥상 차리면 밥 먹어야 되니까 게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게임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밥상 차리면 게임을 못해. 알겠죠? 하다가 못하니까 소멸이죠. 그걸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소멸한다? 장래에 소멸한다. 장래. 여기 봐봐요.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약혼은 뭐죠? 약혼은 예약이라고 하죠. 예약. 알겠죠? 약혼은 예약이에요. 혼인은 뭐죠? 혼인은 본계약이에요. 본계약. 그 다음에 여기 약혼 애물이 약혼 반지죠. 약혼 반지를 받았다 이 말이죠. 반지를 받았어. 혼인이 성립하면 내 것이고 불성립하면 돌려줘야 돼. 혼인이 불성립하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죠. 돌려주니까. 받았다가 돌려주니까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제란 말은 항상 뭐예요? 뭔가가 있다가 없어져야 돼. 뭔가가 있다가 없어져야 돼. 그럼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했죠? 체결했는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일정 부분이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계약을 체결했다가 도로 부지에 나중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 알겠죠? 다시 원가로 반환해. 했다가 다시 반환해. 계약 체결했다가 다시 반환해.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죠. 아까 정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발생해야 되죠. 해제는 있다가 없어지죠. 계약을 했다가 돌려줘. 약혼 반지 받았다가 돌려줘. 그게 해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해제란 말은 뭔가가 있다가 없어져.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내가 친구한테 그러잖아요. 나 이거 너 어떡할래? 야, 나 노트북이 없는데? 그래? 그럼 너 노트북 살 때까지 그럼 내 거 쓰고 있어. 내가 그 사람 노트북을 샀어. 그럼 돌려줘야죠.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그럼 어떡하지? 야, 내가 노트북 사면 내가 나한테 그거 빌려줄게. 노트북 사면. 지금 노트북 있어 없어? 없죠. 사면은 빌려준다잖아. 샀죠? 그럼 빌려줘야 돼.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없다가 생기지만 정지 조건. 있다가 없어지만 해제 조건. 여러분요, 이 얼굴 표정은 있잖아요. 미간에 주름살 좀 움직여봐. 알면은 아는 것처럼, 모르면은 모르는 것처럼. 이걸 해야지. 이 얼굴 표정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안다는 거예요, 못 누르는 거예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알겠죠? 보통 사람들은 모르면은 좀 이렇게 맹한 표정이요. 알면은 뭔가 좀 방긋한 표정이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포커페이스라고 있으니까요.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계속 얘기하게 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봐봐.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면은 계약을 무효한다. 아까 우리 무효는 일단 뭐하고 난 다음에 무효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무효죠. 토지를 샀어. 근데 그 토지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허가가 안 나와. 그러면 이 계약 없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무효. 계약했다가 없어지죠. 그러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런 말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이해하고 자꾸 쳐다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있다가 없어져. 해제 조건. 없다가 생겨. 정지 조건. 이러면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러잖아. 애들이 엄마 나 게임 좀 해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 숙제하고 게임해? 그럼 숙제할 때까지는 게임 한다 못한다? 못하다가 숙제하면 게임하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너 지금 뭐 하는데? 나 게임해. 그만 좀 해. 그러면 게임 계속하고 있죠? 너 그러면 나 엄마 청소 끝나면 그만해. 시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게임하고 있다가 엄마 청소 끝나면 그만해야 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없다가 생겨. 무슨 조건? 정지. 있다가 없어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알겠죠? 남편이 뭐라고 그래? 야, 우리 어디 좀 여행 가자. 뭐라고 그래? 보너스 나오면 가자. 언제 나오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 알겠죠? 아무튼 나오면 가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너스 나올 때까지는 뭐죠? 여행 간다 못 간다? 못 가. 그냥 남편은 보너스 받아 안 받아버려. 무슨 말 알겠죠? 왜? 안 가려고. 이해됐죠?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자요, 계약 해제. 잘 봐봐. 해제하고 해제 조건은 다르다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장래 소멸이죠. 그런데 해제는 취소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잖아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성취한 때부터 그걸 뭐다?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해. 그러니까 해제 조건하고 해제하고 다르다고. 아시겠죠? 자, 그것을 먼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는 조건은요, 방금 여러분 봤죠? 뭐하고 봤죠? 정지 조건을 해제 조건 맞죠? 그럼 끝이에요. 그 정지 조건이 뭔지 해제 조건이 뭔지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제 집에 가도 돼. 가는데 여기 봐봐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두 개 봐. 두 개 묶고 이거 두 개 묶어. 불능이란 건 뭐예요? 꽝이죠. 불능이란 건 꽝이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래. 알겠죠? 기성은 뭐예요? 여러분 기성목 묶고 있잖아요. 이미 성취, 이미니까 플러스.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예요. 아까 말했죠. 정지는 뭐라고 했죠? 정지는 나중에 뭐 한다? 발생하죠? 발생기가 플러스예요. 해제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정지는 발생이니까 플러스예요. 해제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곱해 이제. 마이너스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그러니까 유효죠? 이걸 조건 없는 법률이라고 해요. 조건 없는 법률이라는 말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자요, 기성조건 해제조건이죠? 기성조건 플러스 해제조건 마이너스죠? 곱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뭐다? 마이너스 무효라고 그래. 항상 이걸 바꿔서 시험에 나와. 뭐라고 한다? 기성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 무효인 법령이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해제는 불능은 꽝이니까 마이너스죠. 불능, 정지는 발생이니까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요? 마이너스 무효. 불능 마이너스죠. 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죠. 그러면 조건 없는 법령이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은 안 나와. 불능이 기성이면 이런 말이 절대로 안 나와. 정지가 해제면 이런 말은 안 나온다고. 그러면 기성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했단 말이고 불능이라는 것은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시험에 수도 없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수도 없이. 다시 기성 조건은 뭐라고? 플러스. 불능은 마이너스. 정지는 플러스. 해제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 정지는 발생이니까 플러스. 기성은 이미 만들었으니까 플러스. 불능은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면 딱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죠.
우리가 기정조면 좋아. 그 다음에 기해무 그 좋아. 좋은데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기정조 기해무 그러면 되죠. 근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 뭐라고 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정지조건부가 성취할 수 없는, 이게 먼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기정조 기해무 했는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정지는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기성은 플러스 불능은 마이너스, 이미 성취 플러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그럼 이런 볼까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는 무효죠?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유효죠? 플러스.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뭐죠? 중간생략 등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정지조건부로 해야겠다 플러스. 그런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지권인데 기종조 기해 뭐 차고 하니까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이미 성취했다 플러스, 기성이다 플러스, 불능이다 마이너스, 정지다 플러스, 해제다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문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여러분요, 이걸 봐봐. 여러분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해. 그건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그래서 이번에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게 뭐가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요, 봐봐. 뭐 여기가요, 불법 조건이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 말이죠. 해제 조건이면 잘 봐.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몇 번 얘기했어. 이건 무조건 다 무효가 돼. 이거 다 무효가 돼. 왜 무효냐? 불법이란 말 자체가 103조 위반이라니까. 103조 위반이니까 이것은 정지든 해제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했냐? 불법은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다.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왜? 103조 위반 자체가 무효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일반적 효력요건이고 조건은 특별 효력요건이란 말이죠. 어느 하나라도 법률행위가 무효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 조건은 아까 내가 말했죠. 불능하고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말을 쓰지만 불법은 그러냐. 불법은 그 자체가 무효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지든 해제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뭐다?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 이것도 우리가 또 작년에 또 시험에 나왔죠. 이건 뭐죠? 구별하는 거. 정지하고 뭐죠? 불확정하고 구별하는 거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시험에 안 나오다가 나왔어 처음으로. 지금 보면 뭐죠? 그럼 정지 조건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정지 조건이죠.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런데 여러분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인데요. 만약에 합격했어. 그럼 차 사줘야죠. 합격을 안 했어. 발생한 합격 안 했어. 그럼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정지 조건이에요.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하면 안 사줘. 정지 조건. 그런데 기한은 무조건 확실한 거죠. 기한은 무조건 확실하니까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그럼 이것은 뭐다? 기한이에요. 그 우리 시험에 오래 나왔어.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행을 해야 되느냐, 이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잖아, 우리. 이거 똑같죠. 정지 조건은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기한은, 불확정 기한은요, 기한은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한은 확실하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관계없어.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그러면 불확정 기한.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정지 조건. 왜?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런데 합격은 안 했어. 그럼 차 안 사줘도 돼. 그러니까요, 조건하고 기한은 어떻게 구분하냐? 발생하지 않았을 때, 불가능했을 때,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행을 해야 되느냐, 이행하지 않아도 되냐, 이것으로 구별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고, 전속기간 봐봐. 임대인이, 우리가요, 임대차 기간은요, 매도할 때까지 하고 사망할 때까지 하고 말이 차이가 있죠. 그럼 사람은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언제 죽어? 모르죠? 반드시 죽으니까 기한이에요. 확실하면 기한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언제 돌아와? 10월, 12월 25일이죠? 그러니까 12월 25일 달력에 딱 나와 있죠? 달력에. 그럼 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성년 언제 돼? 만 19세. 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확정 기한이에요. 달력 빼고 생명체는 언젠가는 유한하니까 생명체는 언젠가는 죽어. 알았죠? 언젠가는 죽죠? 몇 년 안에 죽는다?
10년 안에 죽는 뭐죠? 아니죠. 10년 아니죠. 그래서 그 10년 안에 죽는 거죠. 언젠가는 죽어 앞으로. 무슨 알겠죠? 그것을 언제 죽을지 모르서 그렇죠. 불확정이다. 그런데 봐봐. 기간을 임대인한테 팔 때까지. 임대인한테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임대인이 나한테 팔지 안 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확정 기간이 아니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알겠죠? 좀 이따 또 나오니까 이거 좀 이따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하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순수 수조건을 알아야 돼. 순수 수조건은 뭐냐? 내 마음이 동하면. 우리 뭐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 생각해보고요 이러죠. 생각해보고 이렇게 뭐 생각해보고 뭐 어쩐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알겠죠? 이거 순수 수조건이죠? 우리 내일 여행 갈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글쎄 생각해보고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이 생각하면 가고 생각하면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의사에 달려있죠. 그걸 순수수요건 그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효. 알겠죠? 나머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유효예요. 나머지는 유효인데 순수수요건 하나만 하면 돼. 시험에서는. 알겠죠? 그 사람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있으면 무효다 이 말이죠.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물건 만들어 주세요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건 만들어오지 않으면 돈 줘 안 줘? 안 주죠. 그러니까 뭐란다? 도급인이 검사에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꼭 만들면 돈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요, 이거 거꾸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럼 돈 줘 안 줘? 안 주죠. 그러니까 이 수급인이요, 수급인이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 도급인이 검사에서 합격하면 보수를 준다 이 말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의사에 달려 있지 않느냐. 팔려 말하겠다. 원래 도급계약이라는 것이 물건을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야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뭘 해야 돼? 검사해야 돼? 아니야 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조건부죠? 여러분 조건부 본명이 뭐죠? 조건부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해요. 봐요. 봐봐. 내가 중고자동차 하나 있는데요. 뭐라 하냐? 가비울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이 차 너한테 줄게. 합격하면 줄게. 그런데 지금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은 10월 28일이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해놓고 나서요 오늘 중고차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아직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요 시험에 합격하면 그 차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익을 해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팔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10월 28일 날 시험을 합격하죠. 알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 시가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가 아직 합격 안 했죠. 안 했어도 그 차 나한테 준다겠죠. 준다겠잖아요. 언제? 10월 28일 날. 그러면요 내가 그 차를 내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시작. 처분, 상속, 보존, 담보.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나? 조건부 권리를 처분해도 확정적으로 유효다 이 말이죠. 왜요? 조건부 권리가 조건이 성취가 미정이어도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처분해도 확정적으로 유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거 봐봐. 남편이요 뭐라고 했냐? 남편이 갑이에요. 아내가 을이에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은요 이익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죠. 와이프잖아요. 불리한 사람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알죠? 남편이 왜 불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남편 바꿔. 알겠죠? 옆집 총각으로 해. 만약에 여러분요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 시험에 합격하면 차 한 대 사줄게 그랬어. 옆집 총각이. 그러면 내가 합격하면 누가 유리해요? 을이 유리하죠. 불합격하면 뭐죠? 합격하면 누가 불리해요? 차 사준다는 옆집 총각이 불리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막상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러면 공부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마다 내일은 안아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왠지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또 자동적으로 반사작용을 해가지고 또 학원을 오죠. 오면서 엘리베이터 누를 때 누를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을 치면 합격하면 을이 유리한데 내가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친위 측에 반해서 성취했단 말은 부정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격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상대방은 을은 아니 갑은 시험 합격했다고 한다 안 했다고 한다? 부정행위니까 부정시험이니까 합격 안 했다고 하죠. 반대로 가 성취하지 아니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되게 간단한데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취하면 상대방은 성취하지 반대로 가 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요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하면 불이익하죠. 누가요? 차 사줄 사람이. 그런데요
딱 보니까요. 너 지금 어떠니 점수가? 그랬더니 그럼 그냥 1등하다 2등하다 그래. 2등할 때 기분 나빠.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요. 무조건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합격하면 차 사줘야 되잖아요. 합격을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간단하죠. 수면제 먹으면 되죠. 시험치기 하루 전날 수면제를 먹어버려. 신이치게 말해서 성취를 방해시켜. 방해. 수면제를 먹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틀 뒤에 깨어나죠? 시험 끝나고 깨어나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 누가요? 의리요? 너가 나한테 수면제 안 먹였으면 나는 어제 시험 쳐가지고 합격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반대로 가죠?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성취하면 상대방 뭐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방해하면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때 방해는 어떤 방해다? 고의나 과실이다. 고의함 과실, 고의나 과실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럼 성취는 언제 성취한? 이거 이번에 시험이 났죠? 이번에 이거 시험이 났어. 언제 성취한 것으로 본다? 언제 성취한 것으로 본다? 방행위가 없었더라면, 즉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 10월 28일 시험 쳐서 합격했을 건데 이게 이번에 시험이 났어. 알겠죠? 조건의 성취를 방해는 고의나 과실한 방해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방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게 시험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요, 이게 148조, 이게요 149조, 이게요 150조예요. 이 세 가지는 시험에 잘 나와. 특히 여기요 이 두 가지, 이 두 개, 2번하고 3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처분 상속 보존 당보할 수 있다. 알겠죠? 신인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성취 그러면 상대방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를 방해했다. 방해 그러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4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였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가족법상은 조건 붙이면 안 돼. 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러면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조건을 붙이면 전부가 무효가 돼. 알겠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유언이나 유족이나 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러면 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조건. 여기서 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현상광고요. 현상광고는 유상 편무계약이죠. 현상광고는 계약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상광고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단독행위요 해제나 취소나 상계 이런 것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해제, 취소, 상계 이런 것은 단독행위죠. 조건을 붙일 수 없어. 그런데요 현상광고는 계약이죠.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알겠죠?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그런데 여기는 상대방의 동의나 유언, 유증, 채무, 면제 경우는 가능하다고.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조건은 소급표가 없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소급표가 있다고.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그러면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여기 있죠? 현상광고는 계약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조건은 소급표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다? 정지 조건이 성취하죠? 그러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 성취한 때부터 효력 소멸 이 말이에요.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은 그때부터 이 말이죠. 그때부터. 성취한 때부터는 그때부터. 다른 말로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성취한 때부터 그때부터 소급표가 없다. 성취한 때부터 그때부터 소급표가 없다. 성취한 때부터 그때부터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기한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이제 다 끝났는데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 그럼요, 이것은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네. 그럼요, 기한의 이익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자, 갑이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그래서 한 달 이자 100만 원씩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일 돈을 갚아라 이렇게요. 그런데 갑자기요, 갑이 을한테요 5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그래.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한다? 알았어, 돈 갚을게. 그래요. 10월 1일 날 갚는다 그래요. 10월 1일 날. 그러면 5월 1일부터 10월 1일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있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이자는 채권자가 유리해요? 채무자가 유리해요? 채무자에게 있다. 무상임치, 공짜로 임치를 뭐로 맡기는 거죠? 맡긴 것은 채권자가 유리해요. 무상이니까. 임치는 뭐죠? 맡긴 사람. 수치는요? 보관한 사람. 공짜로 보관하니까 보관한 사람이 유리해요? 맡긴 사람이 유리해요?
아니 공짜로 물건은 보관이 하니까 보관시킨 사람이 유리해요? 보관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보관시킨 사람이 유리하죠? 그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보관하는 사람을 수차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자보는요, 이자보는 채권자고 채무자 쌍방한테 유리해. 왜요? 왜 이자보는요? 빌려준 사람은 이자 받고 빌린 사람은, 여러분 돈 1억 있어요? 1억 없죠? 아니, 있죠. 10억.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러면 10억이죠. 10억이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억이면 나는 지금 10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주면 10억을 빌려서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유리하죠. 나는 10억이 없는데 이자만 주면 10억을 쓴다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10억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나한테 돈 10억을 빌려줬어. 가만히 있으면 이자가 안 나가는데 나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도 유리하고 빌린 사람도 유리하고. 빌린 사람은 10억 없어. 나는 10억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빌려주면 이자를 내면 돼. 이해됐죠? 그럼 이자만 내면 1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거 얼마나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자보는 둘 다 유리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임대차는요,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는 어떡하죠? 똑같아. 임대차는요, 봐봐. 집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뭐해? 방 빌려주면 돈 받죠. 임차인은요, 그 집에서 살면은 월세 얼마 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월세 내기 싫으면 집 지어야 되죠. 집 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임차인 둘 다 쌍방한테 유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자 있는 정기예금이요. 정기예금은 이 일정한 기간까지는 돈을 인출을 못하니까 은행은 그 돈을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이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보통 예금보다 이자율이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예금 한 사람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쌍방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불분명하면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뭐한다? 추정이야? 본다 그러면 안 돼. 뭐한다? 추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기한의 폭이 어디 갔어? 기한의 폭이 없어요? 없어? 기한의 이익이 있고, 여러분 기한의 이익 폭이란 게 있는데 없나? 자, 여기, 죄송해요. 여기부터 먼저 보죠. 여기 먼저 봤어야 되는데 참고를요. 아까 우리 여러분요, 이거 먼저 봐. 우리가 이런 보면 뭐를 보냐면요, 이런 것이 있죠. 기한하고 조건하고 구별하는 거. 조건은 불분명하는 거. 여러분요, 우리 첫눈 내려 안 내려? 첫눈 안 내려? 우리나라는 사기들이 있어. 첫눈 오죠. 내년 올해 첫눈 와 안 와? 올해 이제 12월 달에 첫눈 오겠죠? 언제 와? 내리긴 내리는데 몇 월 며칠 안에 내려? 모르죠. 첫눈은 내리죠. 그러면 기한이에요. 언제 내려? 몰라. 그러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서 그걸 불확정이라고 그래. 여러분 내일 눈 와 안 와? 내일 눈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그럼 그런 조건이라고 해요. 불확실해. 우리는요, 아직 겨울 끝났어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내일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눈 안 와? 눈 와 안 와? 오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눈은 오겠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성년은 반드시 돼야 안 돼? 돼. 그러니까 기한인데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그건 확정이야. 진돗개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기한이에요. 언제 죽어? 그걸 몰라. 그걸 불확정이라고 그래. 내일 비 와 안 와? 내일 비? 잘 몰라. 그런 조건이라고 그래. 다음에는 비가 반드시 우리나라 와 안 와? 다음에 비 오죠.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지. 불확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첫눈 내려 안 내려? 내려.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지. 결혼기념일. 나 결혼 안 했는데? 괜찮아. 결혼기념일 있어 없어? 있죠. 달력이죠. 기한이죠. 확정됐어. 임대인 사망할 때까지. 임대인 죽어 안 죽어? 죽어. 언제 죽어? 숨 안 쉬면 죽어. 그래서 죽긴 죽는데 언제인지 몰라. 불확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임대차를 임대인한테 매도할 때까지 이 사람 매도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한다면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렇게 조건과 기한을 구별해. 이걸 좀 앞에서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요, 칸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써놨어. 알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 기한의 이익을 했는데 기한의 이익 폭이란 말이 지금 없죠? 봐봐. 그래서 기한의 이익 폭이, 기한의 이익은 손해를 배상하면, 손해를 배상하고 반드시 배상하고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한의 이익은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기한의 이익은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뭐라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기한의 상실 봐봐. 여러분 기한의 상실은 뭐냐면, 여러분 돈 빌려줬죠?
봐봐, 돈을 1월 1일부터 10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했죠. 그럼 원래 10월 1일 날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5월 1일 날 돈을 갚으라면 이런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다? 이걸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로또로 당첨됐다, 로또? 그럼 오늘 내가 돈을 갚을 수 있죠. 그걸 기한의 이익 포기다. 기한의 이익 포기는 뭐를 배상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개월분의 이자까지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5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돈을 갚으러 가면 을은 나는 10월 1일 날 갚는다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5월 1일인데 이 채무자가 자기가 제공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거예요. 담보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채무자가 파산을 받은 거예요. 파산은 돈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5월 1일 날 내가 불안하죠. 채권자가. 너 그냥 돈 갚어 이렇게. 그걸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그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당장 돈을 갚아야 되죠. 그걸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당장 돈을 갚아야 돼.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를 해. 알겠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즉시 변제 청구권,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그런데 이거 봐봐.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요. 여기서 기한의 이익 상실은요 이렇게도 하는데 당사자가 우리가요 기한의 상실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서 당장 돈을 갚아야 돼. 그걸 뭐라 한다? 즉시 변제 청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약속. 어떻게 약속한다?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뭐라고 하냐 이렇게요. 돈 빌릴 때 일정한 사유가 뭐죠? 일정한 사유가 뭐예요? 방금 이거. 일정한 사유가 이런 뭐냐면 이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이것을 일정한 사유라고 그래. 일정한 사유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에 돈을 빌려주면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뭐라고 하냐. 갑일한테 뭐라고 하냐 이렇게요. 당신이 만약에 나중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제공을 하지 않으면은 알겠죠? 제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 어디 있어? 여기 그때 당연히 돈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돈 갚아야 돼요. 그걸 정지조건부라고 그래요. 그럼 정지조건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당연히 차를 사줘야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한다? 아이고야. 여기는 뭐라 한다? 여기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죠? 손상 감소 멸실하면 여러분 형성권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형성권이란 것은 의사표시죠. 형성권은 의사표시란 말이 뭐예요? 말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로. 당신 만약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면 일정한 사유죠? 내가 채권자가 내가 돈 갚으라고 통지하면 돈 갚아야 돼 이 말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정지조건 아까 뭐라 했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했죠? 당연히 차 사줘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단 말이죠. 너 만약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면 만약에 담보 손상 감소하면 돈 빌려주면서 쓰죠. 특약사에다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시키면 그날부로 변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당연히 아무 말 안 해도 당연히 변제를 해야 돼. 그것을 뭐라 한다? 정지조건. 아시겠죠? 그런데요 뭐라 한다? 형성권은 뭐야?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너 돈 갚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돈을 갚으라. 왜요? 이 건물은 지금 100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돈은 1억을 빌렸단 말이죠. 8층짜리 날라가도 밑에가 80억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당장 돈을 받는 게 좋겠어? 이자 받는 게 좋겠어? 이자 받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돈 갚으라고 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걸 형성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무조건 돈을 갚는 게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돈을 갚는다. 뭐라고 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 돈을 갚는다. 뭐라고 한다? 형성권자. 알았죠? 형성권은 의사표시 말로 하니까 그걸 청구다 통지다 의사행위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하고 기한은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하고 기한은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그러니까 여기서요 정지조건하고 형성권하고 의사표시가 더 가까운 것은 어느 것이에요?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이 정지조건인지 이것이 형성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뭔지 모르겠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 말 아니에요.
두 개가 다 우리가 시험에 이렇단 말이죠. 봐봐요. 만약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면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것만 봐. 여러분요, 이때 이제 우리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한 경우,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가 이행을 통지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OX, X 이렇게 나온다고.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하면은 당연히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을 형성권적이다. OX, X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요, 형성권적인지 정지조건부인지 잘 모르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아, 틀려?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아, 틀려? 왜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지 모른다. 뭔지 모르면은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도래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가 불분명하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뭔지 잘 모르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뭐? 정지조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뭐? 형성권적. 어느 것인지 모르면 뭐로 간다? 형성권적. 그러니까 형성권적은 뭐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로 간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얘기를 해.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물권법에 관한 것인데요. 물권법.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제 물권법은 지금은 못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요, 뭐를 할 것이냐? 주말은요, 채권법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부터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법은 한 2주 정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법은 여러분 보시면 어디죠? 11월, 12월 강의에 보면 채권법이 강의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것을 한번 지금 강의 노트로 강의를 했으니까 그 강의 노트 강의를 한번 듣고 오셔야 돼요. 무슨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강의 노트 되었으니까 그걸 꼭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간반은요, 물권법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먼저 채권법을 한번 보고 오시고, 야간반은 물권법은요, 24일 날 강의하는데 아마 다 못 끝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때요, 지상권부터 법정이상권부터 하거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인데 아마 한 3시, 4시까지 해가지고 다 끝낼까 생각 중이에요. 물권법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야간반은 어디로 가냐면 특별법으로 갈 거고, 야간반은요, 그다음에 주간반은요, 민법 총칙, 아마요, 채권법으로 갈 거예요. 채권법 갔다가 다시요, 물권법으로 다시 넘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이러면 뭘 할 거냐면, 이런 거 어제 강의 노트 강의하다가 지금 못한 게 있죠? OX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